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 강남권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강남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9,873만 원을 기록하면서 강북권의 1.6배에 달하는 가격을 자랑했는데요. 이 같은 서울 아파트값 전망 지수도 10개월 만에 기준치를 넘어서면서 이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그리고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 이슈 시그널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지난 일주일 전이죠. 2019년도 7월 25일 날 2019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부동산 관리 투자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 자체는 떼놓아야 뗄 수도 없는 관계가 있을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부동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와 수도권 주택 보유자, 고가 상가주택 보유자 등을 겨냥한 핀셋 과세 방안을 내놓은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 감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낮아집니다. 넓은 부지를 낀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혜택도 줄어듭니다. 앞으로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 특례도 줄어듭니다. 2022년부터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며 겸용주택의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진 2019 세법 개정안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앵커님 혹시 그 핸드폰 있잖아요. 네. 핸드폰이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네. 게. 핸드폰 새로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능 다 활용하시나요?
아니요, 보통 사진 찍고 문자 보내는 정도만 그렇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일반적으로 핸드폰 기능을 일반적인 기능 자체만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법 중에서 가장 핸드폰 기능만큼 자주 바뀌는 법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세법인데요. 자, 2019년도 부동산 세법 개정안 총 7월 25일 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총 16개 법령이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내국세가 13개, 그리고 관세가 3개, 또 그중에 보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법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7월 25일 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요. 현재는 입법 예고기간이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이 되게 되면 본 세법 개정안은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개정안 중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는지를 전부 다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별표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만큼은 한 번쯤 요게 변경이 되었구나라고 한 번쯤 체크하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 축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내용이 제가 지난 오래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부수토지,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이 어디까지가 비과세인지 1세대 1주택일 때, 자, 현행법을 보게 되면 도시지역 주택 정책 면적의 5배, 또 도시지역 밖에는 10배,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부분은 변경된 부분이 수도권 내에 5배에서 3배로 축소되었다는 부분 자체를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나머지 동일하지만 잠깐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정착 면적. 건물이 토지에 어떻게 정착되어 있느냐. 이 정착 면적을 어떻게 따지냐면 이거는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이나 옆면적이 아니라 위에서 수평으로 투영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수평 투영 면적이 기준이 돼서 토지의 5배, 수도권 내에는 3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수평 투영 면적이 60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수도권 내의 도시지역에서는 180평 이하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도시지역, 서울, 수도권, 빌딩들이 많은 곳이 도시지역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용도지역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는데요. 도시지역에는 주, 상, 공, 녹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요. 비도시지역에는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특히 이 법을 봤을 때는 녹지지역에 고급주택을 지은 부분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토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혜택을 줄이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뭐 개정 이유는 큰 의미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부터 별표 들어갑니다. 1월 1일부터 본 부수토지의 범위 축소되는 법이 적용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고가 겸용주택 9억 원 이상의 상가주택을 얘기하죠.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9억 원 초과 겸용주택, 상가주택의 양도세 계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상가주택의 면적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작을 때는 주택 부분으로만 해서 현행과 동일해요.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변경된 부분은 자, 기존에는 주택면적이 상가주택보다 작았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봄으로써
9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9억 원 이상일 때는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과세를 했어요. 주택으로 전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9억 원 이상의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법안에서는 크기, 연면적에 상관없이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주택과 상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분리해서 과세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세금 내는 부분 자체가 좀 더 금액이 늘어나겠죠. 자, 이 부분도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급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세금에 있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임대사업자 들어갑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자, 소형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 축소 및 적용 시간 연장이 됐는데요. 자, 일단 올해까지 일물제로 들어갔던 세액 감면 제도가 3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된 부분 아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등록 비슷하죠.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임대소득 등등 부분 자체는 동일하지만 감면율에 있어서 감면율 4년 단기, 8년 이상 장기 기본적으로 30% 감면, 75%의 감면율을 보였는데 2020년 1년 뒤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감면율이 30에서 4년짜리는 20%로 8년짜리는 75에서 50%로 감면율이 축소되었다. 세금에 대한 부분 자체 임대사업자분들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면율 축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기간은 일물제에서 3년 연장됐지만 감면율 축소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라는 것도 알고 넘어가실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질문이 주택수 개선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2주택자 이상 소유 같은 경우는 뭐 임대소득,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 간주임대로 임대소 과세한다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공유주택,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 주택, 공유주택 소수 지분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겠다. 현행에 어떻게 쓰냐면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많은 지분이 최대 지분자만이 주택수로 가산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해당 임대소득, 주택소득에서 600만 원 이상 또는입니다. 또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공유 지분이 30% 이상일 때는 소수 지분자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 세금 더 걷겠다는 얘기죠. 이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임대기간,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임대기간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임대기간을 멸실된 주택기간, 임대기간과 신규 취득한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새로 지어진 집에 있어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에다가 리모델링이라는 거를 사업을 포함을 시켰어요. 자, 왜 그러냐? 1기 신도시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임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해서 임대기간을 특례를 만들어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개정 이유는 넘어가고요. 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권리인데요. 이축권입니다. 일명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속칭 딱지라고 하죠. 딱지.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의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매실됐을 때 다른 일정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에 부동산과 이축권을 같이 양도할 때는
이주권에 대한 부분 자체의 세금을 기타 소득으로 매겼어요. 기타 소득. 자, 기타 소득의 특징은 뭐냐면 필요 경비를 60%를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공제를 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적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주권에 대해서 기타 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겠다. 자,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가고 이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범위, 과세 표준이 높아진다. 필요경비 자체가 공제가 적어지기 때문에 과표가 높아지겠죠. 과표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많아진다. 라는 내용의 개발 제한구역 내의 이주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적용 시기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진행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인데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에 있어서 지정지역, 투기지역 내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해서 10% 중과가 되고요. 지정지역 내 기본세율 내에서는 외에서는 10% 중과, 내에서는 기본세율의 20%가 중과돼서 기본세율 6% 40%니까 중과를 하게 되면 62%까지 지정지역 내에서는 세금이 매겨지는데 만약에 지정지역 전에 투기지역 지정지역 전에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맺어지고 계약금이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단지 그냥 비사업용 토지니까 10%만 중과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적용 시기는 2020년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가장 양도세에서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021년도 1월 1일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이 마지막 집을 팔고 나서 가지고 있는 집이 2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 그다음부터 비과세가 들어갑니다. 가장 큰 거죠.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에 의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에 대한 부분 자체. 자, 축소입니다. 모든 부분 자체가 축소예요. 혜택이 축소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금리가 인하됐어요. 1.75에서 1.5%로. 그럼 이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그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투자의 안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느 지역을 투자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투자 지역을 선정했으면 어떤 부동산 상품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오늘은 세법 시간이었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이 투자의 안목과 투자 지역, 투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자체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019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뀌는 세법입니다. 또 범위도 꽤 넓은데요. 오늘 박성규 대표님께서 콕콕 집어서 짚어주신 포인트들 꼭 기억하시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금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텐데요. 또 이렇게 세법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또 이 세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표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1시간 무료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1대1로 맞춤 상담 가능한데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궁금증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충분히 대화 나눠보시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고민 해결해드릴게요.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저는 투자, 마곡지구에서 투자 좀 문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마곡지구에 투자를 알아보고 계시고요. 네네. 어떤 점이 더 궁금하세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가 네네. 궁금하신 건가요? 예, 예.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 3억 정도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마곡 그래서 거기를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여러 가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억 정도의 자금으로 마곡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인지 한번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박성규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마곡지구를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마곡지구를 관심 가진 게 최근이신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그 지역의 물건들을 보셨나요? 아니, 주변에서도 그렇고 한 2, 3년 전서부터 방송도 나오고 TV에도 매체도 나오고 그래서 관심은 가졌는데 예, 예. 지금 뒤늦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알아보니까 그래서 상가나 이렇게 오피스 이렇게 추천들을 해주시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님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그렇죠. 마곡 1구역 같은 경우에 2014년도, 13년도 분양했을 때 당시보다 가격보다도 거의 한 2배 이상이 뛰었죠. 예, 아파트 예, 같은 경우엔. 예,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은 안 되신 것 같고 네, 네. 3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일단은 마곡지구 내의 투자처를 좀 보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자, 지역 선정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서 개발지 안쪽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어떤 투자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잘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마곡지구가 서울 지역 내에서는 나름대로 개발 지역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유일하게 서울 전 구역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의 지금 거의 마곡지구가 지금 11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네. 아직 한교보다 많이 크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예, 많이 큽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서 지역의 대표 지역으로 자리 잡을 할 지역이고 향후 그래도 강남은 아니라 하더라도 준 강남 정도로 강서 지역에 자리 잡을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일단 3억 정도를 가지고 마곡 어느 종목에 자, 세법상 보게 되게 되면 부동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토지, 주거용,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가 될 텐데 일단 토지로서는 만만치 않고요. 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있죠. 자, 상업용. 자, 주거용 아니면 상업용의 개념인데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고요. 금액이. 그러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죠. 네. 주거용 오피. 자, 이 마곡지구가 신도시 개발지역에 있어서 아주 샘플형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마곡지구를 보게 되면 마곡역, 발산역, 마곡나루역, 양천 향교역이 대표적인 마곡지구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엄청난 물량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곡지구를 속칭 뭐라고 말했냐면 오피스텔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공급 물량이 엄청났었습니다. 자, 이때만 만약에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 1억대 중반에서 후반의 금액을 가지고 들어갔을 텐데요. 자, 이 당시에는 마이너스 P까지 붙을 정도로 굉장히 물량이 많은 언론 기사가 나왔었고요. 현재 마곡지구의 오피스텔 최소 3천에서 5천까지는
마곡나루역 모두 금액이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물량들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익률 부분에서 공급 물량이 많았을 때는 마이너스 피 가격이 붙었지만 현재로서는 차익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익이 났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가 있냐면은 입주 물량이 많다. 입주 물량. 수익이 낮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추천을 좀 안 드리고요. 단 시간적이 흐른다고 하게 되게 되면 마곡지구 내 개발 호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대기업들이 한 40% 이내가 지금 입주가 완료됐고요. 향후 2020년도만 지나게 되게 되면 16만 명 고용인구에 4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내에 추가적으로 요 근래 하고 있는 오피스나 아니면 주동선에 자리 잡고 있는 상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 본 지구 안에 물건을 접근하실 때 네네. 가격적인 부분 자체만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과연 가치적인 부분 자체가 있냐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투자하시는데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기 예. 뭐 추천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저희가 뭐그 일전에 뭐 저희한테 제가 뭐 마곡지구에 대한 부분 자체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네. 부분 자체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한번 저희 쪽으로 한번 나오시면 자세한 예, 어떤 예. 지역적인 분석이나 물건 분석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곡지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자, 오피스텔보다는 오피스나 상가 쪽으로 그리고 가격보다는 가치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접근해보라라는 조언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희 은평구에 네, 단독주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보유한 지가 한 35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매도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은지. 네. 전망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아니면은 매도를 해서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게 나은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은평구의 단독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한 주소 어떻게 될까요? 예, 275-79호예요. 9번지, 275-79번지고 동네는요? 동은요? 동네는 은평구 가련동에. 가련 1동. 알겠습니다. 가련동의 단독주택이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또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련 1동 275-79번지. 현재 거주는 안 하시죠? 예, 제가, 예. 거주는 안 하시죠? 네, 제가 고양시에 살고, 예, 거기 한 15년을, 예, 세입자가, 예. 세 번째 지금 세입자가 살고 계세요. 세입자가. 바로 들어갈게요. 네. 자, 고민이 되실 것 같아. 35년을 갖고 계셨는데, 네. 주변에 보니까 갑자기 3기 신도시 발표 났고, 창릉.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밑으로 보게 되면 향동 공공택지지구, 수색, 증산, 위쪽으로 올라와서는 은평 뉴타운 개발됐고 지축 공공택지 있고 가운데 또 있고 연신내역에 KTX GTX A 노선 들어온다고 하고 중간에 껴있는데 고민되시죠? 네네. 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갖고 가시는 게 맞아. 35년에서 좀 더 갖고 가시는 게 맞는데 근데 저는 반대로 매도를 하고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진짜예요? 칠해져 있는 대외적인 개발 호재가 이 물건에 물치는 영향은 분명히 영향이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시청자님들 갖고 계신 물건의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가련동이라고 했죠? 네네. 가련 1구역 재개발이에요. 예, 가련 1구역 재개발 구역이 이 지금 토지가 이 단독주택이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죠. 네.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자, 지도를 좀 더 넓히 봐서요. 네. 지도를 보시면 네. 본 물건 바로 인근에 네. 자, 색칠을 좀 해볼게요. 바로 인근에 이 파란 점선을 따라서 쭉 보시게 되면 가련 1구역 주택 재개발 구역입니다. 네. 아주 조금 벗어나 있어요. 네. 좀 지금 이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 강북 지역에서 한남 3구역만큼이나 관심을 갖는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왜 치고 이제는 그만 미련을 버리고 이제는 안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가련 1구역이 2004년도에 지금 시청자님은 35년도에 매입을 하셨지만 2004년도에 기본 계획이 세워졌고 2005년도 지금 보게 되면 5년도 넘어서 2011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조합 설립이라는 게 됐고요. 올해 2019년도 1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 8월 달에 지금 메이저급 2개의 시공사들이 올 8월에서 하반기 때 지금 시공사가 결정이 될 텐데, 자, 이 안쪽에 있는 가격대나 바깥쪽에 있는 가격대 부분 자체나 현재로서는 비등비등해요. 매가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은 사업 시행 인가까지 떨어지고 시공사 선정이 된다고 했다고 하게 되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진행. 거의 7, 80%까지는 올라와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새 건물들이 들어가게 돼서 추후에 이 지역에 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진행되려면 네. 기간이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아니면 20년까지 또 걸린다는 얘기야. 아,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아예 포함이 돼 있으면 제가 축하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벗어나 있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렇기 때문에 옆집 블록서부터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신우님 이제는 아깝지만 미련 버리고 나오셔서 다른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 주택공사에서 이런 집들을 사드리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매매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직은요. 아직은 일단은 시장. 부동산 일단은 일반적인 매매가 자체로 수준을 받을 수 있게 일반 시장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안 됐을 때 LH로 가라. 그리고 이 부분 자체에서는 추가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통화하죠.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도 추천 화끈하게 해주셨고요. 이런 개발 호재들을 좀 직접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으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번호 6487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자, 수원시 오목천동의 30평대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고요. 서초구와 동작구로 각각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용인 수지구청역에 주거 오피스텔 잔여 세대가 분양 중인데 실거주형 투자 또는 수익형 투자로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재 수원시에 실거주를 하고 계신데 용인시 쪽으로 이제 투자를 알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실거주형도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용인 지역으로 실거주 투자, 수익형 투자 일단은 반대입니다. 자, 반대고요. 자, 그 왜 반대를 하냐면 그쪽에 물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와이프는 맞벌이 하면서 동작구 서초구로 출근 중이고요. 아직 아이들이 6세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용인 지역으로 갈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인선이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오목천동이면 이 지역이고요. 바로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뒤쪽으로 불과 100m 안에 역사가 생깁니다. 역사가 지금 지어졌을 거예요. 눈에 보일 텐데 이 개통이 2020년도 개통이 되고 나서 활성화되는 게 플러스 2년. 그러면 바로 위쪽으로 수지구청, 용인 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자금을 파악이 불가능한데요. 이 아파트의 대략적인 매매가를 예상했을 때, 분석했을 때 이 지역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맞벌이 부부고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안양 아니면 성남 지역, 성남 분당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가격적인 문제가 굉장히 비싸겠지만 일단은 서초나 동작구 쪽에 직주 근저로 가려면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나중에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거나 서울 쪽에 인서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용인 쪽에다가 꼭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수지구청 쪽이 아니라 아래쪽 구성역 쪽에 용인에서 100만 평 정도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여러 상황들을 좀 고려했을 때 용인보다는 안양이나 성남 지역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신중한 선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3492번입니다. 현금 1억 7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계동 재건축 아파트나 청량리 재개발 중에 어디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재건축, 재개발 지역 투자 보고 계신데 상계동과 청량리 중에 어느 곳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대표님? 일단 결론적인 부분 자체는 상계동보다는 청량리 쪽이고요. 근데 금액이 지금 1억 7천이죠. 부족합니다. 1억 7천이게 되면은, 이거 된다고 하던데요. 5천만 원, 1억만 가도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재개발이라는 거는 기간적인 부분 자체에서 오래 걸립니다. 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해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투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금액이 올라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청량리역 주변에 똘똘한 거 정확한 안전한 거 들어가려면 3억에서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상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대에서 소형 아파트는 매입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기보다는 바로 위쪽에 이문희경, 장인뉴타운 등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안전한 물건도 들어갈 수 있는 한 2억 정도만 들어갑니다. 이 지역을 먼저 한번 눈여겨보시고 제2의 청량리가 될 지역이 어딘지 한번 보시고 나서 상계동까지 한번 시야를 넓혀보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의 투자에 관련된 상담이었는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의 특성상 또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시야를 더 넓혀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직접 1대1로 대화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대표님 직접 만나서 1대1로 1시간 동안 무료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꼭 많이 참석하셔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전해드릴 투자 정보는요, 서초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눈여겨보시는 곳 중에 하나일 텐데, 서초구 서초동에서 통건물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럼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예, 강남 3구 중 또 나름대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서초구의 통건물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위치를 보시면 2호선 방배역과 그리고 3호선 남부터미널 인접해 있고요. 자, 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대지 면적은 197.7제곱미터, 약 60평 정도가 되고요. 자, 연면적은 394.23제곱미터로서 약 120평 정도의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조는 원룸 5호실에 투룸 6호실 주인 세대로 12가구가 구성되어 있고요. 자, 준공 연월일은 2018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자, 매매가는 38억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의 통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입지 여건이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듯이 일단은 교통의 요충지 또 업무의 집결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방배역 그리고 남부터미널을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서초 IC, 경부고속도로의 서초 IC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한 주변을 보시게 되면 서울고, 또 상문고, 서초중, 또 뒤쪽으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 캠퍼스까지 잡고 있는 학군의 메인 학군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앞쪽으로는 서리풀공원, 또한 우면산 등에 있어서 녹지 공간 자체가 충분한 주거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계획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본 물건지 건너편 쪽 서리풀 터널이 올 5월 달에 개통이 완료됐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테헤란로를 이용할 수 있는 테헤란로 이용이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지금 테헤란로 일대 교대역부터 강남역까지가 모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이 개발 계획에서 가치의 견인 역할이 충분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통건물 앞쪽으로 방배동 여러 재개발 구역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한 동작구 쪽에 사당 재개발 구역들이 모두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본 물건에 있어서 개발 수혜, 그리고 또한 남부터미널, 구 남부터미널역이 현대화되면서 남부터미널의 상권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본
서초동 통건물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건물의 특징을 보실 텐데요. 실제 사진입니다.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옥탑까지 6층으로 12가구가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임차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대로 주차장을 보시면 4대, 또 반대편 쪽에 2대, 앞쪽에 공식적인 게 6대가 지금 주차가 공식적인 부분이고요. 앞쪽으로 2대 정도, 1대에서 2대 정도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7대에서 8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다가구 주택이지만 널찍한 엘리베이터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통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내부의 모습인데 모든 어떤 그 임대를 하기에 좋게 풀 옵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서초구, 서초동의 통건물 가격 매매가는 38억 8천만 원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대 보증금은 22억 7,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월 수익은 51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대출 같은 경우는 요즘 대출 9억 원 이상 자체가 옥죄져 있기 때문에 대출은 1억 8천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가격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금은 14억 2,500만 원으로서 대출 이자를 제한다 하더라도 월 최소 350에서 450 사이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초동 통건물 실투자금 14억 2,500만 원 만나오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학군의 공원, 또 생활 인프라, 여기에 교통까지 모두 갖추고 있고요. 또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서초동인데요. 은근히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주거시설이거든요. 때문에 수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투자 정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경기도로 갈 건데요. 경기도 부천시에서 심곡본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부천 심곡본동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부천역, 1호선 부천역에서 도보 10분,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8분 걸렸습니다. 8분 걸렸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10분으로 가고요. 자, 송내 심곡 소사주택 재개발 지역 인근에 있고요. 대지 면적은 149제곱미터, 연면적은 246.6제곱미터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총 5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자, 준공연월일은 1998년도 10월, 매매가는 4억 원이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본 단독주택의 가치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16년도 3월에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자료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요. 감정평가액은 4억 6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됐고요. 토지, 건물 등등 해서 4억 6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입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 걸음으로는 도보 8분 정도, 여성분들 걸으면 도보 10분 정도 걸음이 될 것 같은데요. 부천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의 거리 있고요. 주변을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송내 1, 2구역 재건축, 신곡지구. 지금 또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소사 3주택 재개발 지역, 또 소사역 앞쪽으로 보면 소사원 재정비 촉진지구 등등에 둘러싸여 있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토지에 대한 또 객관적인 자료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토지 감정평가 요양표를 보시게 되면 부천 남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해 있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임야 혼재하는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자, 교통상황 가장 중요할 텐데요.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요.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부천역이 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뭐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인접 도로 상태 남동측으로 8m 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8m 폭의 도로에 접해 있는 단독주택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토지 이용 계획 일반 주거 지역 소로 1류 과밀 억제권역의 토지 이용 계획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10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고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서 적벽돌 마감재로 지어진 집이고요. 단독주택 이용되어 있고 도시가스 다 들어가 있고 난방 설비 다 구비되어 있는 단독주택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실제 모습인데요. 실제 모습인데 지하 부분 자체는 지하 쪽에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나올 수가 없겠지만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1층, 2층까지 형성되어 있는 2층 건물의 단독주택의 모습을 실제 사진을 보고 계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m 도로에 접해 있는 주위 환경을 보실 텐데요. 8m 도로에 접해 있는 단독주택의 주변 환경 자체의 건물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을 먼저 가격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또 객관적인 자료, 본 단독주택의 올해 2019년도 1월 1일 날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을 한번 안내해 드릴 텐데요. 보시는 대로 2019년도 1월 1일 날 평당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 535만 5천 원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 평수랑 곱하게 되게 되면 거의 2억 4천 정도의 개별 공시지가의 토지의 가치가 나오고요. 또한 개별 주택 가격 또한 2억 3,600만 원으로서 3년 전 감정평가했을 때 금액보다도 거의 3,500 정도가 올라가 있는 공시가격의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본 단독주택의 예상 가격은 4억 원입니다. 현재 5가구가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요. 3억 1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임대보증금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4가구의 임대보증금이 3억 1천이고요. 아직 한 가구가 임대차가 끝나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실투자 가격은 9천만 원이고요. 추후에 한 가구까지 더 임대차가 마친다고 하게 되면 7천만 원까지도 실자금이 줄어들 수 있는 특징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는 9천, 향후 7천까지도 실자금이 내려갈 수 있는 특징을 보이는, 가격 특징을 보이는 단독주택이다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신곡본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부천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도 또 재개발 지역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 그로 인한 수혜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1대1로 직접 이야기 들어보세요. 1시간 부동산 무료 상담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대표님 직접 만나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또 8월이잖아요. 앞으로 가을 부동산 투자 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소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